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곳, 많이 연구되는 곳은 바로 이 치료제예요, 치료제. 예. 치료제에서 연구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질환별 치료제들. 그런데 그 질환별 치료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소화기 장애, 소화기 질환도 있지만, 그리고 간염성 질환, 뭐 대사 질환도 있지만, 신경 질환도 있어요. 신경 질환. 예. 거기에다가 기타. 이거는 정신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음. 이렇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거든요. 특히 소화기 질환 중에서 크론병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가 원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지금 연구가 진행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치료제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약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한 번 해서 그걸 특허를 갖게 되면 이게 환자들은 내가 지금 뭐 100만 원 쓰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쓰거든요. 네.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데는 돈을 되게 많이 써요. 거기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때 유전자 이 개놈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면 왜 연구가 시작됐을까를 보면 처음에 그 1990년대 초반에는 이 인간의 유전자 피 한 방울만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어떤 병을 가질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살아갈 때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유전자를 다 파악하면 사람은 그 유전자에 따라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예, 여기 보시면 밀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개수가 12만 개예요. 쌀은 5만 개, 그리고 옥수수는 3만 2천 개. 그런데 사람은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양의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유전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 인간의 삶은 정해지냐? 인간의 건강은 뭘로 그러면 정해지는 거지? 라고 이제 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 는 세균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균하고 같이 사는데 이 세균이 보니까 소장하고 대장에만 해도 500에서 1000종이 100조 개나 되는 음, 여기에 그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몸 전체에 만종 이상의 만종 정도의 미생물이 있고 개수로는 1000개, 1000조 개. 그다음에 유전자를 봤더니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쫙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약 800만 개.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400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2만 개 정도니까. 예, 2만 개 정도니까 400배나 많죠. 그래서 보니까 인간은 우리가 뭐 이런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죠? 먹고,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까먹었다. 그, 저기 뭐야, 생물학에서 보면,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예요. 뭐든 잡아먹어요. 네. 하다못해 진짜 먹을 거 없으면 아마 호랑이, 사자도 다 잡아서 먹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사람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걸 흡수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게 어떤 우리가 음식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생물에서도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더라.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필요한 거를 얻어내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보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특히 아까도 본 것처럼 장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은 어, 보면 이 장내 미생물, 예, 사람한테는 이렇게 미생물이 있는데 이 장은 면적이 약 120평, 굉장히 크죠? 여기에 있는 세포량은 70%, 면역세포가 70%의 면역세포가 이 장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이 그 음식물에 있는 세균들하고 싸움도 하지만 이 장내 면역세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내에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세균들이 있구나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했던 것처럼 외부 물질이 접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장기들 중에서 우리 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카메라를 들이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 내시경을 하잖아요. 카메라 넣어서 위내시경, 장내시경 같은 걸 하는 그런 외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외부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예, 보호를 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생물들이 불균형이 생기면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그런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뇌질환, 자가면역 질환, 간질환, 대사질환, 이 심혈관 질환, 장질환까지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에서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죠. 이야기가 야, 이게 질병하고 이 정도로 관련이 있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네,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 하고 무슨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해요. 둘이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말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전자가 동일한데 어떻게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마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거를 예전에 개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이 그 뚱뚱한 사람이 뭔가 먹는 게 더 많거나 뭔가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람이 비슷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살은 안 찌게 마련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쌍둥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이 묵윤지한테 한번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뚱뚱한 건, 예, 뚱뚱한 장내 미생물은 쥐를 뚱뚱하게 만들고요. 마른 장내 미생물은 쥐를 날씬하게 만든다. 아, 장내 미생물이 질병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겠죠? 아니,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이 뭐라고, 그게 사람을 뚱뚱하게도 만들고 홀쭉하게도 만든다는 이런 게 이제 그러면서, 아, 장내 미생물이 이게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 몸에서.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이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런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어떤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 중에서 좋은 거는 뭐냐? 물론 우리 장내 미생물에 있는 세균들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영향을 주는 유산균, 이거는 우리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얘만 있으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화창한 날씨가 좋다고 26도의 습도는 약 한 40에서 50% 정도의 사람이 살기가 가장 좋습니다. 기계들도 그렇고요. 요즘 날도 진짜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이런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적정 온도가 한 25도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50%. 요 정도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다 사막되죠. 비가 안 오면. 식물이 살 수가 없고, 그러면 땅은 계속 메마를 거고.
가끔은 비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만 있으면 우리 장내 미생물은 균형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프로바이오틱스에도 그 우리가 유산균들이 기성품도 있고 맞춤형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좋은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들을 드시는 분들에게 어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그거에는 기준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돼요. 예. 모든 균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산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에 부착을 해서 장에서 잘 살아나는. 그래서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이 있어야 돼요. 장에 있어야 되지. 그게 먹었는데 그냥 뭐 물 한 잔 마셨더니 밑으로 슉다 날아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생존력과 부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바로 까다로운 배합.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상품이라는 것은 배합이 까다로워요. 네. 적정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한 가지만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잘 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피도박테리움. 신생아들한테는 비피도박테리움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비피도박테리움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우리가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높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균주, 이 어떤 균이 들어있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요즘엔 유산균이라 잘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균주들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이섬유라던가 뭐 아니면 올리고당이라던가 뭐 이런 그래서 균주들이 생명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생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먹이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요. 부산물이나 살균체. 이 균들이 생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주는 부산물이나 아니면 균인데 증식을 하지 않는 살균체도 우리 몸에는 필요해요. 이 균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균이어도 균들끼리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게 있으면 뭔가 이런 다른 대사작용들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 밸런스 에딘 365라는 기성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맞춤형으로 먹으면 좋지만 그것들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 밸런스 에딘 365 그리고 이것 그 365를 권해 주시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럼 이 365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뉴트리에이트가 엄선한 5가지 균주를 아주 독점된 이거는 5가지 균주를 다 가지고 있는 유산균 제품은 없어요. 어, 시중에 판매되는 건 이 밸런스 인 365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핵심 균주가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비피도박테리움 균이죠. 이 락티스 HN019 BL04라는 게 71억 마리, 그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아지토필러스, 이 NCFM이라는 건데요. 이 균이 10억 마리. 그래서 합치면 81억 마리. 83억에서 81억이 핵심 균주예요. 가장 중요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건강하지 않는, 건강하지 않을 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비피도 박테리움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 비피도 박테리움의 비율을 높여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테스트는 하지 않고 그냥 기성적인 거 이렇게 뭔가를 섭취하고 싶다 하실 때는 밸런스 에딘 365를 권해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그리고 보장 기수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83호. 이거는 뭐냐면 보장 기수는 이게 그 한 포에 들어있는 균수가 아니고요. 이거를 먹었을 때 내 장내에서
살아남는 균의 수를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보장균 수입니다. 그게 바로 83억 마리나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지금처럼 뜨거운데 내가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예, 덥고 습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도 얘가 생명체니까 이 균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중으로 안심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되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비피도박테리움의 비율이 예, 보시면 영유아는 52.46%대 예, 어른이 되면 3.98%로 줄어듭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다시 이거를 늘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다시 이거를 비율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피도 박테리움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피도 박테리움이 균도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 이 가치가 달라요. 몸값이. 근데 이게 몸값이 굉장히 높은 균들입니다. 네, 비피도 박테리움.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유산균하고 이렇게 보시려면 이 비피도 박테리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특화된 거 있어요. 이 여성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그래서 색깔도 분홍색이잖아요. 여성분들에게 좀 그 더 좋은 여성들의 그 내면의 건강을 더 해줄 수 있는 밸런스 위드인 W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세 가지 핵심 균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락토바실러스, 음, NCFM, LA14, 그다음에 HN001 이게 벌써 100억, 100억이죠. 합하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크랜베리 농축물하고 이눌린 아까 말씀드렸던 프락토 올리고당 이게 뭐라고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이 균들이 잘 살아서 내 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여성들의 생식기에 이 균들이 많아요. 많을수록 생식기에 건강하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조금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외부에서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식기에도 다 균이 있거든요. 우리는 온몸에 이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좋은 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줘요. 그리고 유익균을 더 많이 생성시켜주는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밸런스 유디인 W가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제품, 기성 제품에서도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밸런스 유디인 슬림핏은 이름에 써 있는 것처럼 음,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해주는 체중 조절이 가능한 유산균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국내 최초로 식물에서 나온 유산균이에요. 식물에서. 그러니까 이 뉴트리에이트 제품은 동물성에서 뭔가를 뽑아내지 않고요. 항상 식물에서 뭔가를 추출해내죠. 그래서 이 국내 최초로 이 체지방 감소 유산균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식물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100억 마리나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은 생활 비타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활동하는데 에너지를 부스팅해주는 에너지를 내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이게 비타민이 그런 데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이 비타민 B군이. 그래서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이로 올리고당, 혁토 올리고당, 유산균 사균체, 뭐 귀리 식이섬유, 계피가지 추출물 같은 것들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예, 체중을 조절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나는 그런 시너지가 나는 그런 성분들과 함께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유산균 용기를 보시면 용기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플라스틱도 아닌 것 같고 뭐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캡슐로. 그런데 이 용기가 뭐 굉장히 좀 플라스틱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좀 특이한 용기인데요. 그게 바로 생균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조금 더 특화된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디 이뮤니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캡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위디 이뮤니티에 들어있는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드인 슬림핏에 들어있는 포함된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드인 365에 들어있는 유산균, 밸런스드인 W에 있는 유산균들이 각각 생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포장 방식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생존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포장까지 한다는 거죠. 다 똑같이 않고. 대부분의 유산균들은 다 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밸런스드인 이뮤니티와 밸런스드인 슬림핏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예. 얘는 약간 보면 알루미늄 통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균주들은 세 가지 종류의 특허받은 그런 균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에 훨씬 좋은 그런 균주들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이 세 가지 특허받은 균주에 또 다섯 가지를 더 합쳐서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에다 거기에 이 면역에 좋은 아연이라는 성분을 같이 넣었어요. 이 아연이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아연이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면역세포를 학습시키는 데도 이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재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연이라는 게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에게 이 아연을 공급을 해주면 이 장내 미생물들이 면역 그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장은 세포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피부나 이런 데를 보면 아주 확대해서 보면 이게 완전히 뚫려가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땀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벽돌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벽돌을 양쪽에서 압력을 줘서 더 타이트하게 접합을 시켜 놓으면 뭐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약간 느슨해진다. 그러면 일로 새서 여기 뒤에 있는 혈관으로 예, 독성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이게 이거를 장누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아연이 이 장누수 현상을 예방해 주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건강한 균주를 배양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혈액돌리고등하고 살균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균이니까 이건 다 생균들이니까 알루미늄 용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생균이어도 이 생균에 따라서 어떤 애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 같은 데가 더 잘 살아남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포장도 절대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균들에 따라서 균들의 특성에 맞게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심하게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바로 이 마이랩. 예,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맞춤형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밸런스 위딘 제품들, 밸런스 위딘 365, 밸런스 위딘 W, 밸런스 위딘 슬림핏,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 이 네 가지는 W와 슬림핏, 이뮤니티는 조금 더 특화된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밸런스 위딘 365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평이한 기성복인 거죠. 예. 그 아주 좋은 균들로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사람한테 좋은 유익균들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는 균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마이렌 마이크로바 바이옴은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생물의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생물 생태계인데 그러면 나한테 맞는 미생물 생태계는 뭐지?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를 가지고 예, 변을 체변을 해서 그거를 실험실로 보내면 이 실험실에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 기술이 바로 피마스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장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균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까지를 체크를 해요. 근데 그때 대사 물질까지 체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스터 바이오틱스를 분석을 해서 대사 물질까지 체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6가지 솔루션 중에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속 내 장내 미생물, 이 장내 환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에 맞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이 유산균,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생물을 내가 내 몸에 넣어주는. 그러면, 그리고 그럴 때 이 미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습관, 생활 습관이 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제안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입니다. 마이랩 서비스라고 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그 10월에 나오는 웰리스 랩은 이거에 더해져서 건강검진과 그다음에 우리가 인바디로 체성분을 체크를 했을 때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춤형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는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우리는 거의 비슷한 식단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걸 먹지 않아요, 별로. 다들 거의 비슷비슷하죠. 제가 먹는 거나 저 옆집 사는 사람이 먹는 거나 제 친구가 먹는 거, 저 부산 사는 제 친구가 먹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냥 아침 밥에다가 김치 뭐 해서 계란 후라이 해서 먹으면 점심에는 뭐 순댓국밥 먹거나 뭐 아니면 뭐 소고기 국밥 먹고 소머리 국밥 먹거나 뭐 아니면 뭐 짜장면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식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인들의 특성상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장내 미생물을 보면 이렇게 크게 6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예. 봤더니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쭉 봤더니 이렇게 크게 6개로 구분이 되니까 이 6개의 미생물들을 우리가 체변한 변에 이 6개로 나눠서 6등분을 해서 이 6개의 미생물을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개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거.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이게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30억 마리를 균수를 보장했다면 이제는 50억을 50억 균수를 보장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블랙 엘더베리 추출 분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을 때 조금 더 맛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조금 더 좋은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6가지에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일본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균들이 들어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니모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그 다음에 뭐 락티 플란티 바실러스 플라티눔,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이름들에 있죠. 여기 2가지 종류가 있고요. 2번은 6종류가 있죠. 3번도 2종류, 4번도 2종류, 5번은 5종류, 그 다음에 6번은 2종류라고 2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2번을 먹으면 나는 너무 뭐 안 좋은가? 그래서 다 필요한가? 그게 아니에요. 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이것들을 했더니 훨씬 더 좋은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게 2번일 수 있고 6번일 수 있고 4번일 수 있고 3번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첫 번째 검사했을 때는 1번이었어요. 아니 1번이 아니라 6번이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4번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예. 세 번째가 3번이었고요. 지금은 2번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예. 아직 5번하고 1번은 제가 그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6개월마다 검사를 하면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6번을 먹으면서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면서
더 좋아졌죠? 예, 더 좋아지고,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4번을 했을 때 더 좋아지네. 해서 4번을 제가 이제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검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3번이 좋네? 예, 그래서 내 장내 환경은 계속 생태계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 미생물 유산균을 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벨라시드 365나 W나 슬림빛이나 마이핏처럼 어떤 것들이 많으면 좋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1세대 유산균들이었어요. 1세대에는 이균이 사람한테 좋네. 그러니까 이균을 많이 넣고 100% 이균이면 좋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미생물의 이도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좀 이렇게 균형이 맞는 게 훨씬 다양한 균들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균들이 균형을 서로 이루고 있는 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마스는 어떻게 하냐면 6등분을 해서요. 얘네들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 내 변에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성된 물질들이 있겠죠? 균이니까 대사체들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대사산물을 봤더니, 우리 몸에 좋은 산물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조합이 4번이네. 그럼 4번을 추천하는 거고요. 이 6가지 중에서 4번이 1등이면 4번을 추천하는 겁니다. 2번이네. 그러면 2번을 추천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거를 검사만 해서, 이런 정도일 때 이게 좋아. 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한 다음에 결과를 예측해서 거기서 실험해서 결과를 보고 그걸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그만큼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연구가 돼 있는 회사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전부 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기술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뭔가를 하는 기술은 전부 다 신약 개발에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영양제로 적용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만 이거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테스트 리포트 검사 결과 보고서잖아요. 무슨 검사 결과냐면요. 이지거 프로라고 해서요. 네, 장내 미생물. 여기 보시면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죠. 국내 최초 3세대 해가지고 나오죠. 네,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음식물, 내가 뭘 먹었을 때 과민한 게 뭔지 이런 분석 보고서까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5년 3월 8일 날 검사하신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제가 받아둔. 그랬더니 여기에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내 미생물 리포트.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 뭐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기능은 그럼 뭐냐? 영양소를 합성하고 유해균을 방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장 기능을 보조하고 면역 체계를 보조하고 대사 물질을 합성한다. 이게 장내 미생물 기능이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봤더니 이건 장내축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장하고 뇌가 축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근데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배가 불편해도 복통이 살짝만 있어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네. 그게 장의 상태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과 뇌질환이 뭐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나를 위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가꾸려면 뭘 해야 되냐? 식습관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음식이 뭔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좋게 해야 된다. 이게 아까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를 하시면 거기에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종합 장내 미생물 건강 지수라고 해서 몇 점? 그래서 어떻다라고 나옵니다. 63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면역을 보강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습니다. 예. 한국이 평균보다는 더 좋죠. 이 테스트 하신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형이에요. 장내 미생물의 이 환경이 주의형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식습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관리해야 되고 맞춤형 유산균을 먹고 맞춤형 영양제를 먹으라고 해요. 병원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검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처방은 뭘 해주는지 아세요? 항생제 줘. 보시면 맞춤형 유산균, 맞춤형 영양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방은 항생제, 노르믹스 정이라는 기타 항생제를 줍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 2정씩 먹으라고. 네. 맞죠? 웰케어 클리닉? 아까 검사했던데. 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웰케어 클리닉. 웰케어 맞죠? 예. 이렇게 검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처방은 뭘 해줘요? 항생제를 해줘요. 근데 우린 알죠? 항생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균을 다 죽이잖아요. 주의형인데 균을 죽여. 와, 이게 100만 원 넘는 검사를 받았을 때 이런 결과다. 근데 아메이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도 이런 게 가능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다른 데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필요성을 느꼈겠죠? 예, 그래서 아메이에서 8월 1일부터 테스트를 맡기시면 예, 결과지가 조금 달라지게 나옵니다.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냐? 예, 주인지, 예, 보통인지, 양호한지를 알려주게 나옵니다. 네. 내 상태를 이제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그래프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 조금 찌그러졌네, 뭐 이랬네 했는데, 이제 명확하게 주의, 양호, 보통,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시해준다는,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연령대별로 전체 표변에 비해서 내가 어떤지도 보여주지만, 나의 연령대에 비해서 나는 어떤지까지도 보여주는, 이런 연령대별 결과까지도 비교를 해줍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왜 가능하냐면, 이건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는,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걸 보여줘요. 네. 뷰트리산을 보여줍니다. 이 단세 지방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뷰트리산인데요. 이 뷰트리산은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벽들을 이렇게 벽돌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뚫려서 이렇게 그 장에서 있는 그 아직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우리 피로 바로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나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노폐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뷰티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가 훨씬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트 정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타이트해져. 이 뷰티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장이 건강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내 뷰티리산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아까 보셨던 거기에는 그냥 주의 뭐 이렇게만 나오고 말거든요. 그냥 지금 있는 장내 미생물이 뭐가 많아 뭐는 적어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대사 물질의 뷰티리산까지도 확인을 시켜준다. 이 단세 지방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이것들이 이 세 가지 물질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대사산물이 많이 나오는 조합이 뭔지를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데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리포트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러면서 뭘 하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을 때 그 다음에 낮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건강 정보들 아까 보셨던 뭐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뭔지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하고 뭐 뇌가 장내 축이 어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이제 또 그냥 그런 건강 정보도
또 보여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지금 벌써 이게 3년이 지났으니까요.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은 것들은 FAQ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모아놔서, FAQ를 모아놔서 우리가 뭔가 궁금증이 있을 때 여기서 찾아보면 내가 지금 갖는 궁금증을 3년 전에 누군가 가졌으면 그 답을 보고 내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처방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핵심 실천 가이드를 제공을 해줘. 첫 번째 뭐예요? 예, 나의 유형에 맞는 미생물 유형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뭐예요? 아까 저쪽에서 써져 있던 예, 맞춤 유산균. 네, 맞춤형 유산균을 먹게 돼요. 그냥 단지 음, 항생제 처방 안 해줘요. 네, 맞춤 유산균을 처방합니다. 이렇게 유산균을 맞춤형으로 제한해 줄 수 있는 곳은 현재로는 예, 아메이 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메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병원에서 뭔가를 하면 굉장히 신뢰도를 갖죠. 하지만 그게 저기가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예, 이 맞춤형 유산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죠. 벌써 아메이에서는 이거를 3년 해왔지만 다른 데는 아직도 그냥 당신은 주의. 그래서 그러니까 뭐해? 항생제 먹어.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음. 그래서 이 맞춤 유산균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생활 습관도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운동도 좀 하고 예, 뭐 잠을 좀 자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 습관을 갖고 그다음에 식습관도 좀 관리하게끔 나한테는 어떤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하는 식습관은 뭔지까지 알려주고요. 거기에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네 번째 검사를 했으니까 그것들을 예, 제 장황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변해되고 있는지 이 비교 정보들을 주면서 내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8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일, 8월 1일 테스트 접수, 그러니까 그 테스트 키트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더 상세한 레포트를 물론 지금 레포트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뷰티리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그게 없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도 해서 조금 더 상세한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거기에 나에게 맞는 맞춤형 유산균은 무엇인지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이게 우리의 건강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없다는 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그 솔루션을 준비해서 예, 우리 주변 분들에게 9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내일부터 이게 아닙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예,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